안녕. 자, 오늘은 삼각함수의 정의 그리고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을 할 건데 할 게 많습니다. 자, 할 건 많은데 정작 알고 있는 내용도 이미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알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안 풀었었던 내용들도 존재를 할 거야. 그래서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삼각함수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볼 건데, 자, 첫 번째, 제목만 색깔 있는 펜으로 걸어드리고 나머지는 회색이나 검정색으로 수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삼각함수에서 호, 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실 노트를 만들어 놓으면 너무 중간 그림이 많아서 자, 나중에 오히려 막 옮기고 하는 게 정신이 없어서 일부러 노트를 시크를 안 했더니 글씨가 좀 안 예쁘네. 자, 잠깐만요. 자, 글씨 색깔을 조금 바꿔볼까? 여기 있구나. 잠깐만요. 글씨체만 바꿀 수 있나? 자, 호도법이라고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 것들은 막 설명을 하면서 선생님이 제목만 자, 글씨를 좀 바꿔서 체크를 해드리고 자, 그러면 요거 색깔 못 봤구나. 자, 일단 그냥 갑시다. 자, 봅시다. 자, 삼각함수의 정의를 볼 건데, 호도법과 육식분법의 관계를 조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이가, 자, 육식분법이라는 가계 표현과 호도법을 모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이미 이걸 내신으로 지나왔으니까. 자, 우리 육식분법으로는 실수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야. 육식분의 정수로 표현을 했을 때, 자, 표현할 수 없는 수들이 너무 많아. 왜 육식분의 정수냐면, 이게 고대 이집트인들이 자, 바빌로니아인들의 숫자의 체계를 따갖고 온 거야. 이제 60도라는 이제 바빌로니아인들이 원래 60분법을 썼었거든. 그래서 이제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들 때 이런 정삼각형 있잖아. 뭐 물론 정삼각형 모든 각의 합이 같고 자,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걸 정삼각형이라고 하고 그게 180도인 건 발견을 한 거야, 이 사람들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해가 넘어가는 걸 막 관측하면서 열심히 그들만의 방법으로 60개로 쪼갰어. 그래서 요거 한 개를 1도라고 표현하고 얘를 다시 또 막 60개로 쪼갰어. 그래서 이게 1분이라고 하고 그 1분을 다시 막 쪼갰어. 그걸 1초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각도를 표현했었던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60분의 정수로 표현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숫자들이 생긴 거지. 근데 우리는 이 숫자들을 다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자, 수직선을 살펴보면 이 수직선은, 자, 뭐다? 실수로 빈틈없이 채울 수 있다라는 걸 이미 어렸을 때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야. 자, 실수로 빈틈없이 채울 수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하고, 그렇다면 이 실수로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라고 했냐면, 호의 길이와 각도와의 관계를 그 반지름으로 표현한 것들을 호도법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면, 자, 짠, 짠, 반지름의 길이가 안 맞아. 자, 이 정도로 하고, 말리면 안 되는데,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자, 뭐라고 표현을 하냐, 여기가. 자, 부채꼴의 반지름이니까 R.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끊어서 표현하는 게 맞겠지? 짠짠, 짠짠짠짠짠.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서 L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우리 요 각도를 세타라고 부른다면, 자, 그러면 세타는 R분의 L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자, 약속을 한 게 호를 호의 길이와 각도의 관계를 실수로 표현했다라고 해서 호도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두시고 선생님은 사실은 이렇게 분수로 쓰는 게 그냥 선생님의 성향에 분수로 쓰는 게 자꾸 눈에 안 들어왔어,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선생님은 L은 R세타 이렇게 외웠어. 사실은 이항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L은 R세타다 이렇게 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제이야, L이라는 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지 2 파이 R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쵸?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360도 분의 X도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했었어. 자, 근데 약간 옮기니까 요거를 살짝 옮기기만 해놓고 다시 쓸게요. 짠, 짠. 자, 우리 여기다가 360도 분의 X도 이렇게 썼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세타라는 걸 한번 이 공식에 맞춰서 집어넣어 보죠 라는 생각을 하면
R분의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X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자, 우리 R 이렇게 약분해버리고 나면 뭐가 남냐면 자, 2파이 곱하기 360도 분의 X도다 이렇게 해서 자, 이걸 계산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실제 60분법을 뭐다 호도법으로 전환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는 그거 가지고 문제를 계속 풀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원을 한번 그려보면 제이야 여기가 원의 중심이다 라고 하면 이 중심각 진한 초록색으로 계속 체크해 드릴게요. 자, 중심각이 몇이다 180도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이미.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이만큼의 반지름을 R이라고 표현하고 자, 요만큼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표현했을 때, 자, 이 180도라는 것과 호도법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야. 자, L은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X도예요.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지. 자, X도가 아니구나. 자, 180도예요.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제이 네가 알다시피 얘를 2분의 1로 이렇게 약분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 세타라는 각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R분의 L이라고 그랬으니까 2파이 R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계산의 마무리를 지으면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세타가 파이군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제이 너는 선생님하고 이미 자, 180도라는 중심각을 갖는다라는 걸 알고 들어갔어.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80도가 파이로 표현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선생님이 납득하라고 증명만 짧게 해드린 거고 지금 그럼 이 두 가지 설명에서 기억하고 갈 거는 형광펜으로 표시한 저 두 가지 박스입니다. 그래서 호도법과 60분법의 관계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제목으로 넘어가서 선생님이 두 번째로는 뭘 체크를 해드릴 거냐면 자, 부채꼴의 자, 호의 길이와 넓이를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체크를 할 때 우리가 원래 중학교 때 했었던 공식을 그대로 한번 끌고 와볼게.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자, 호의 길이는 L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로 하고요. 자, 부채꼴의 넓이는 S라고 표현을 하기로 할게요. 그런데 L은 이미 우리가 자, 위에서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R세타라고 표현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치? 여기 L은 R세타 위에서 자, 이미 했기 때문에 이 약속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할게요. 자,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우리 중학교 때 중심각의 크기를 모르면 2분의 1 RL로 계산하여라 라고 했던 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중학교 3학년 2학기 내신에 등장을 하는 거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하려고 해. 그랬을 때 자, 선생님이 이 L 부분을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R까지는 그대로 있고 저 L 자리에다가 R세타를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R 제곱 세타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외워두도록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자, 굳이 증명이 필요하면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하면 돼. 우리 중학교 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자, 뭐라고 했었지?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X도 이렇게 했었잖아. 얘를 조금 분해해서 쓰면 파이 자, R 자, 살짝 뗄게. R 그런 다음에 360도 분의 X도 이렇게 표현을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중학교 때 자, 저렇게 구했었던 걸 한번 선생님이 자, 여기를 따라와 보면 자, L은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X도다 이렇게 했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저기를 L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짠. 선생님 그러면 2파이 R 곱하기 360도 곱하기 X도가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2를 내 맘대로 곱했으니까 다시 2로 나눠줘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만들어주는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위치만 바꾸는 거지. 짠. 짠. 이렇게 바꿔주면 아무 일도 없이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빨간색 박스 요 침 부분이 아까 우리가 공부했었던 어머나 이거 왜 해놓고 뒤로 가겠지?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뭐가 되냐면
자, L을 구하는 공식이 된단 말이야. 거기다가 옆에 있었던 2분의 1R이 붙으니까 당연하게 2분의 1RL이라는 공식이 나왔어. 사실은 중학교 때 거 기억해봐라고 하는데 기억 안 나면 답답하니까 옆에다가 살짝 증명한 거고요. 저 증명은 그다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얘를 자, 문제에서 사실 수능에서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되는 게 자, 이건 그냥 그 치트키야. 그냥 치트키야. 소리가 척척 나는 게 선생님이 지금 태블릿 거치대로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니까 그건 오늘은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자,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자,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자,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를 자, 우리한테 물어본단 말이지. 자, 그래서 자, 그거를 체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결론을 들어본 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의 희망이고 안 들어봤으면 뭐 상관없습니다. 자,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를 선생님이 뭐라고 할 거냐면 자, 일단 얘를 지정을 해놔야지 네가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자, 둘레의 길이를 A라고 줄 거야. 자, 그랬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답부터 드릴게요. 세타가 몇이어야 되냐면 2여야 돼. 각도 아니고 이거 호도법으로 표시한 거라서 그냥 실수 2가 되면 되고 그리고 그때의 넓이는 16분의 A 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이 박스 자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문제 풀 때 사실 이런 말이 등장하면 막바로 0.1초 만에 판단 끝내고 30초 만에 문제 딱 풀고 뒤집어지라는 얘기야. 그냥 빠이빠이 하고 사라지라는 얘기야.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증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부채꼴의 그림을 줘야 되겠지. 일단 부채꼴의 그림을 드리면 자, 이렇게 생긴 부채꼴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얘는 사실 제이가 내신했을 때 했었을 수도 있어. 자, 여기가 L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자, 그러면 이때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그 둘레의 길이는 2R 더하기 L이 됩니다. 그죠? 자,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다. 그러면 얘는 변수가 아니라 그냥 숫자로 주면 뭐야? 그냥 일정하다. 이렇게 잡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공식 2분의 1 R을 써도 되고요.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써도 돼요. 자, 선생님은 2분의 1 RL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밑으로 내릴게요. 자, 나중에 공식을 보기 편하라고. 자, 그래서 2분의 1R까지는 쓰고 L은 이식을 변형시켜서 L은 A-2R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A-2R이군요. 이렇게 해서 대입이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얘는 아이고 마이너스 안 썼다.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2분의 1A의 R이야. 자, 그럼 봐봐. 자, 미안.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니까 얘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최대값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 자 r제곱 마이너스 2분의 1a의 r이고 자 우리는 여기다 무슨 행동을 해야 되냐면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하기 때문에 16분의 a의 제곱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도치 않게 지금 저 까만 부분이 빼기가 되었기 때문에 더하기 16분의 a 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빼기 r 빼기 4분의 a의 제곱. 아이고, 제곱을 이상한 데다 썼어. 제곱 더하기 16분의 a 제곱이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자, r이 4분의 a일 때 자, 최대값 16분의 a 제곱을 가지고 갈 수 있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16분의 a 제곱의 증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r이 4분의 a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타는 자, r분의 l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걸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체크하러 들어가 보면 자, 우리 봅시다. r이 4분의 a인 거지? 자, 그러면 r이 4분의 a,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계산하면 되려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a분의 4 곱하기 l이 뭐야? l이? L. a를 없애고 싶은 게 선생님 목표인데 자, a가 없어지는 게 잠깐만 갑자기 증명 꼬이면 오래 걸리는데 자, 그러면 자,
L이 여기다가 A 빼기 2R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그러면 쟤는 4 빼기 아니야 이거 한 문자로 표현돼야 돼. 이렇게 되면 증명이 꼬입니다. 자, 증명이 한번 꼬이면 돌아오기가 힘들어. 미안해, 제이야. 자, 그러면 R이 4분의 A. 그러면, 세타는, 자, 여기는 좀 건너뛰고 들으세요. 선생님이 잠깐 여기서 버퍼가 와가지고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얘는 아주 쉬운 증명인데 선생님이 지금 버퍼가 와버렸어. 쏘리. 자, 그러면 자, 얘가 R이 4분의 A일 때 최대값 16분의 A. 오히려 이쪽이 증명이 오래 걸리고 앞에 거는 증명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맨 위에 식에다가 넣어보자. 원래 뭐 정형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가능하니까. 자, A는 자, 2분의 A 더하기 L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자, 그러면 L은 2분의 A예요. 이렇게 잡을 수가 있네. 그러면 자, 자, 세타는 R분의 L이니까 자, R에다가 4분의 A 분의 L에 2분의 A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면 되네. 자, 위기 극복. 자, 아침이라서 정신이 없나 봐, 쌤이. 자, 그러면 얘가 2구나 이렇게 해서 증명이 돼서 얘는 2단계 증명으로 가셔서 자, 세타는 그냥 단순히 숫자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꿀팁으로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자, 정말 중요한 게 여기까지는 진짜 말 그대로 인트로고 여기서부터 핵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우리. 자, 잠깐만. 여기. 자, 한 칸 건너뛰고.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죠. 일반각이라는 걸 할 거예요. 자, 일반각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이미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알고 있을 거라고 좀 믿고 들어갈게요. 자, 일반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 각도를 표시할 때 세타라는 각을 표시할 때 자, 얘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뭐라고 할까? 자, 알파라는 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선생님이 60분법은 까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할게. 60분법은 이미 네가 호도법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갈 거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 여기 X축, 여기 Y축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자, 우리 여기다가 자, 뭘 잡을 거냐면 자, 이 선을 뭐라 그래? 시초선이라고 할 거야. 자, 여기서 시작을 했을 때 여기서 바늘을 팅 하고 튕기는 거야. 그랬을 때 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 돌아서 나 여기서 멈췄어 라고 하면 지금 봐봐. 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 몇 바퀴 돈지 아니?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현의 기법을 쓰냐면 자, 내가 여기가 지금 도착한 지점이고 뱅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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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탁 하고 도착한 지점이 여기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도착할 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알파라는 호도법 안에 도착을 하였다라고 체크를 하면 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자, EM파이 바퀴 돌 거야. 자, 왜냐면 한 바퀴가 2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 정확하게 우리 자, 보기 쭉 했으면 원래는 뭐냐면 2파이만큼 n바퀴 돌았어.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자, 발음을 할 때 2파이n보다 EM파이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EM파이라고 해놓고서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지. 근데 이때 알파는 이렇게 표현돼도 돼. 음수로 표현돼도 돼. 그러면 여기다가 EM파이 플러스 알파인데 얘 자체가 음수면 마이너스로 표현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 일반각의 표현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n은 정수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 사실 내신에서는 n이 정수라는 걸 쓰는 걸 까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수능이니까 수능이니까 n은 자, 정수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각이 표현이 될 건데요. 자, 이 일반각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자, 진짜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야.
자, 근데 얘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얘네들 교과서에 잘 등장하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가볍게 하고 싶기는 한데 이걸 가볍게 하면 니들이 내용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얘를 다 까먹더라고. 그래서 가볍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내일 그래프 하면서로 밀리더라도 자, 일단은 얘가 더 중요해. 자, 얘를 자, x를 내가 나중에 알파벳을 자, 따로 써드릴게요. 자, 너무 오래 간다. 잠깐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y도 써드릴게요. 자, 이런 상태를 한번 볼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상태냐? 짠! 자, 어떠한 각이 있는데 서로 x축에 대하여 대칭이고 어떤 각이 있는데 서로 y축에 대하여 대칭인 상태를 한번 볼 거야. 짠! x축. x축 위로 올라갔지. x축. y축, 시초선의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게 아니라 수학자들이 정해놓은 거라서 시초선의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떠한 각을 표현을 할 거야. 어떠한 각 세타, 그러니까 2n파이 플러스 알파로 표현된 각을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각이 선생님이 뭐라고 할 거냐면 나는 알파예요. 그러면 자, 얘하고 x축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건 이렇게. 이건 그림상으로 뒤집는 거니까 알테고 자, 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시초선으로부터 알파만큼 떨어져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저 초록색하고 연두색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 자, 요 세타라는 각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2n 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이 되고 요 세타라는 각은 세타 프라임이라고 할게. 2m 파이 플러스 알파. 왜냐면 이 n하고 m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n m은 정수라고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잘못 썼네요. 자, 2m 파이 마이너스 알파지. 왜냐면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밑으로 내려오면 마이너스니까. 그죠? 자, 왜냐하면 덜 돈 거니까 빼주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얘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자, 제이야, 여기랑 더하면 빵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 자, 세타와 세타 프라임이라는 일반각을 더하면 자, 2k 파이. 여기서 그러면 k도 정수. 이런 식으로 지정만 해주면 돼. 자, 한 다음에 끝!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죠? 자, 왜냐하면 파이하고 마이너스 알파, 알파하고 마이너스 알파하고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그림으로 이런 공식을 기억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나 저 K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자, 얘를 K, L, M, N 그냥 K라고 하자. 할 수 없다. 자, 알파벳을 내가 다 써버렸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대치라고 썼네. 대칭이라고 나중에 바꿔드릴게요. 자, 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패드로 수업을 하니까 이게 좋구나. 축을 그냥 여러 개 그려버리는구나.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시초선 표시는 이제는 안 하고 갈게요. 자, 원래 있었던 각이 자, 알파라는 각이야. 그런데 얘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자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진한 초록색으로 알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연두색의 세타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2n 파이 플러스 알파. 왜냐하면 위로 올라갔으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자, 우리가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2분의 파이. 왜냐하면 90도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자, 미안. 플러스 파이. 그런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파이. 자, 그런 다음에 또 가주면 여기가 2파이. 그런 다음에 여기가 2분의 5파이. 그런 다음에 여기가 3파이.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2분의 몇 파이지? 2분의 3이니까 2분의 7파이. 여기까지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괜찮다고 얘기해줘요, 제발. 자, 그래서 여기는 2n 파이로 표현이 되고요. 여기는 홀 파이라고 표현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짝 파이, 홀 파이 이렇게 부를 거야, 직관적으로. 자, 그랬을 때 저 진한 초록색의 세타 프라임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홀 파이, 2n 파이, 2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파이, 그 다음에 진행하는 방향이 아니라 백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뭐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이 알파를 없애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세타 더하기 세타 프라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짝파이 더하기 홀파이를 하니까 뭐가 된다? 2k 플러스 1파이 하고 뒤에가 없어지나요?
그치, 없어지죠.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써놓으면 영 찝찝하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2k 파이라고 해서 몇 바퀴 돌았어 한 다음에 여기다가 파이만큼 더 갔어. 이렇게 체크를 해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작 기억해야 될 건 세타 더하기 세타 파이는 2k 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x축, y축 한 다음에 우리가 주로 뭘 하냐면 원점 대칭, 그리고 자, 자, 그리고 뭘 하냐면 x는 y에 대하여 대칭. 아이고. 아, 이걸 저 뒤에다가 커서를 놓을 수가 없어서 이런 불편이 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조금 특이하게 다른 선생님들 핸들링 안 하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까지 핸들링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외워야 될 게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원점에 대하여 대칭. 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건, 자, 일단 원점의 위치만 파악하시면 되고요. 원점의 위치 뭐 눈에 딱 하고 보이니까 별로, 자, 걸릴 일은 없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연두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을 내가 알파라고 표현을 한다면, 얘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면, 이렇게, 자, 놓이게 만들어주고, 요각과 막꼭지각으로 크기가 같은 알파라는 각을 표현을 할 거야. 그리고 연두색으로 세타의 각을 표현하면 en 파이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진한 초록색으로 세타 프라임을 표시를 하면 홀 파이, en 플러스 1 파이 플러스 알파. 왜냐하면 진행 방향으로 알파만큼 갔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자 목표가 뭐라고? 여기 알파를 없애는 게 목표라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서 누굴 빼도 사실 상관은 없지만 자 눈으로 보기에 세타 프라임이 좀 더 커 보이니까 세타 프라임에서 세타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 자 en 파이에서 여기 홀 파이 en 플러스 1 파이에서 en 파이를 빼면 뭐가 된다? 그냥 파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m하고 n하고 다를 수는 있어. 그래서 엄격하게는 원래 이렇게 해야 돼. 2k 파이.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파이만큼 더 커.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2k 파이는 그냥 우리가 선택할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y는 x라는 자, 특이한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 y는 x라는 라인을 하나 그려 놓을게요. 근데 얘를 1사분면 안에서 분석해야지 눈에 잘 들어와서 1사분면에다 분석할게. 자, 알파라는 아이가 있는데 저 회색 선을 기준으로 접으면 이 정도의 표현이 될 거고 이때 접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가 알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연두색 원래 세타의 값을 표현하면 2n 파이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 자, 여기 진한 초록색 세타 프라임을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어디만큼 가야 되냐면 2n 파이만큼 가야 돼. 자, 그런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2분의 파이만큼 더 가. 왜냐면 2n 파이가 여기 라인이니까 거기에서 90도만큼 더 가자라고 생각한 다음 백으로 알파만큼 돌아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알파를 없애는 게 목표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알파를 없애려면 부호가 다르니까 세타 더하기 세타 프라임을 처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이 n파이던 이 n파이던 이 k파이랑 똑같아. 왜냐면 몇 바퀴 돈지 모르니까. 자, 플러스 2분의 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잠깐만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할게요. 짠. 자, 그래야지 좀 이렇게 나중에 한눈에 보기 좋아서 아이고, 얘 자꾸 왜 따라다녀? 자,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도 형광펜으로 쳐드렸으니까 얘도 형광펜으로 쳐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얘 이렇게 내가 겁나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너무 슬픈 일이야. 왜냐면 여기까지 지금 납득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외우게 할 거거든, 선생님이.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표현을 해두고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거 합니다. 자, 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짠. 자, 그래서 얘도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가 자, 좌표 평면상에 지금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그릴 건데 얘 그래프 좀 가팔러 보인다. 짠.
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여기가 y는 마이너스 x다.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알파라는 값을 표현을 할 거야. 그럼 쟤에 대해서 접으면 뭐가 되냐면 아이고 색을 안 바꿨어. 자, 이렇게 접히게 될 거야. 이런 각의 크기가 나타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세타라는 각은 당연히 2n파이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자, 여기 세타 프라임은 어떻게 표현하게 될 거냐면, 자, 요 선을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쟤를 2n파이 한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파이, 그런 다음 백으로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는 플러스 알파, 얘는 마이너스 알파니까 쟤네들을 더해야지 쟤가 없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2k 파이 한 다음에 여기다 2분의 3 파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표현들을 막 해놨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린 것만 외우세요. 자, 우리 짠 여기에서 대하여 사실 여기도 대하여가 숨어 있기는 하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표현을 하냐면 대하여라는 건 기준이야. 자, 그러면 여기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 여기 자 마이너스 2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의 중점을 찾아봐 라고 하면 제이 너는 얘하고 얘를 더한 다음 나누기 나 숫자를 줘도 하필 이런 거 줬니? 자, 더한 다음 나누기 2를 해야 돼서 자 몇이냐면 2라는 중점을 찾게 된단 말이야. 자, 우린 여기서 이런 자 힌트를 얻고 가야 돼. 이 가운데 있는 기준 그러니까 자 얘하고의 중간 기준선을 찾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냐면 자 2와 6을 더한 후에 나누기 2를 했어.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아이는 앞과 뒤에 더하기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자, 앞과 뒤에 더하기 값 아니면 얘네 둘의 평균의 2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사실은 완전 똑같은 아이디어는 아닌데 자 비슷하게 아이디어를 끌고 와서 자 이거는 암기를 위한 팁이었고요. 자, X축에 대하여라는 걸 한번 보세요. 우리는 수학에서 양수만 좀 고려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갈게. 자, 그럼 선생님 여기 X축이라는 아이를 선생님이 뭘 해볼 거냐면 자 그냥 EM파이를 날리고 호도법으로 표현해보면 여기 0라인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봐. 대하여라는 건 둘이 더한 다음에 2배를 하면 기준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할 거야. 뭐라고? 둘이 더한 다음에 2배를 하면 기준이 나타나. 둘이 더했어. 그치? 둘이 더하면 뭐 EK파이는 당연히 따라 나오는 거고 기준의 2배가 나타난 거야. 사실 여기 0 곱하기 2가 숨어 있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Y축에 대하여지. Y축에 대하여도 자, 보세요. 얘가 기준선이잖아. 자, 근데 기준선이 알고 보니까 EM파이, EK파이, EP파이 이런 거 다 날리고 보면 그냥 2분의 파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둘이 더한 다음에 2배를 하면 기준선이 나타나는 거야. 여기는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그냥 암기 팁이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뭐다? 정수파이, 그러니까 EM파이 한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니까 깔고 그런 다음에 이 뒤에 파이가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파이의 2배, 여기가 2분의 파이의 2배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원점 대칭은 이렇게 생각해. 그냥 차이가 180도나 차이니까 빼서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게 훨씬 더 빠르니까 이렇게 가시고. 자, y는 x. 왜냐면 여기는 라인이 없어서 그래. 점에 대하여 대칭이라서 라인이 없어서 자, 그 라인을 더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y는 x라인 한번 봐봐. 얘는 4분의 파이잖아. 그러면 얘 2배를 하면 2분의 파이란 말이야. 둘이 더해서 2분의 파이. 앞에 n바퀴 도는 건 마찬가지의 얘기고. y는 마이너스 x. 자, 요 라인 보면 얘가 몇 파이냐면, 자, 4분의 3파이가 돼요. 자, 그러니까 2배를 하면 얘는 2분의 3파이가 될 거야. 더하니까 2분의 3파이가 되지.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리고 대신에 각도 표시를 할 때는 항상 EM파이로 표현됐을 때만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어. 각도 표시 자체가 EM파이일 때만 이런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혹시 M파이로 계산해놓고 이런 거에 규칙을 맞물리려고 하면 다 틀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뭐 EN파이 포맷으로 만들어 놓고 가주셔야 돼요. 얘는 암기하시면 사실은 이 문제 그냥 나오면 3점짜리 이상으로 나오거든.
4점까지는 안 나오고 3점으로 나오는데 이 3점짜리 문제를 푸는데 3분은 온전히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과 같은 기술을 갖고 있으면 사실 1분 내에 무조건 컷이 가능하니까 체크해 두시고 그러니까 불안하면 그리셔도 돼요. 불안하면 그려서 정확하게 갖고 가셔도 돼요. 시간 아끼는 팁만 알려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자, 보시면 여기까지는 그래서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문제에는 나오는 번외의 내용을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얘도 그냥 일반각의 삼각함수의 표현인데 일반각 2라고 제목 달아드릴까요? 자, 이제 4번이라고 제목을 달아야 되네요. 자, 그러면 자, 일반각 2라고 제목을 달아드리고 문제를 풀면 짠! 우리 일단은 이 내용을 알면 사실은 4점짜리 문제를 갖고 가는 베이스가 깔리는 거기는 한데 짠! 오! 원이 나쁘지 않게 위치가 맞아서 그려졌어요. 자, X축, Y축 원점을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리면 얘를 단위 원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이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거고 그때 자, 이 그래프 위에 한 점을 잡아서 선생님이 그냥 X, Y라고 한번 잡아볼게 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 x, y 베이스에다가 무슨 행동을 할 거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원의 중심과 이 점을 잇고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떨어뜨릴 거예요. 자, 왜냐면 삼각비라는 건 어쨌든 직각삼각형 베이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1이란 말이야. 그쵸? 자, 그리고 요만큼의 각도를 세타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선생님,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의 값에 의미를 두고 자,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겠군요. 왜냐하면 코사인 세타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1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코사인 세타랑 길이를 갖겠구나. 자, 그러면 마찬가지 이유로 요만큼을 자, 사인 세타라고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선생님이 또 연한색으로 자, 이렇게 그리면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저 연두색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보니까 요만큼이 코사인 세타니까 x좌표가 코사인 세타겠구나. 코사인 세타. 컴마. 자, 요렇게가 사인 세타 보니까 y좌표가 사인 세타구나 라고 생각해서 여기 진짜 중요한 얘기가 등장을 하죠. 자, 이 자체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야. 자,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 자, 여기서 외우세요. 코x, 코사인은 x, 코x, 코x, 코x 이렇게 해서 연산법으로 외우세요. 연산법으로 외워야지 나중에 안 까먹어요. x인데 뭐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데 정보가 되게 부족하다. 그러면 자, 코사인 세타를 x로 바꿀 수 있는 센스가 좀 자, 존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자, 언제 4분원 미안해. 자, 단위원 위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 얘가 단위원이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자, 보라색 따라오세요. 단위원이 아니라 자, 반지름이 r인 원이라면 이라고 갈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써 있으면 여기가 r이 되고요. 얘는 r 코사인 세타, 얘는 r 사인 세타. 그래서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별일이 아니니까 그냥 r만 달아주면 되니까 단위원이 아니라도 긴장하지 말고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이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서 자, 이걸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잡고 들어갈 거예요. 자, 그다지 크게 안 그려도 돼서 자, 이렇게 그리고 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자, 선생님이 여기에 뭐 반지름이 1인지 2인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 지금 여기다가 1사분면은 까만색으로 그릴까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다 세타라고 표현을 할게. 세타 1이라고 표현할까? 자, 이때 자, 제이야 보면 여기 자, 코사인 세타지. 만약에 r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할게. 얘 r 사인 세타지. 근데 우리 여기 보니까 r은 당연히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기 때문에 양수 뜰 거라서 부호를 결정하는데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보니까 사인 세타가 양수고 코사인 세타가 양수야. 자, 그러면서 자, 생각해. 탄젠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잖아. 양수분의 양수란 말이야. 그래서
탄젠트 세타 역시 양수구나 라고 해서 추론을 통해서 얻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번에는 연두색으로 바꿔서 이사분면에 있는 각을 한번 해봐야지. 자, 이사분면에 있는 각은 사실은 엄격하게는 이만큼이지만 길이의 비율은 여기에서 올 거야. 그래서 여기 세타2라고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세타2라고 안 하고 그냥 세타라고 할게요. 이사분면의 각은 사실은 그래서 엄청난 둔각이지만 기준은 여기를 놓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얘는 기술적인 문제야. 나중에 그래프에서 다 이해가 되겠지만 어쨌든 기술적인 문제고 그냥 저기 예각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로축의 삼각함수의 이름은 코사인이고 세로축의 삼각함수의 이름은 사인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사인은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양수가 맞는 것 같지만 코사인은 왼쪽으로 오니까 음수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탄젠트의 비율을 보니까 음분의 양이라서 뭐다? 탄젠트 역시 음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색깔 바꿔서 자, 만약에 3, 4분면에 있는 어떠한 각이다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 여기까지 오는 되게 큰 각인데, 그지? 얘 다 필요 없고, 나중에 삼각함수 해보면 다 필요 없고, 자, 그래프 그려보면 그냥 요만큼의 예각이야 라고 판단을 해버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뭐다? 코사인. 여기가 사인이야. 근데 코사인도 음수, 사인도 음수네. 그래서 일단 사인 세타 음수, 코사인 세타 음수. 그런데 탄젠트 그려보면 음수분의 음수, 아싸, 양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마지막 보라색으로 선생님이 자, 이렇게 자, 임의의 각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사사분면에 있는 얘 사실 엄청나게 이따만큼 여기까지 온 각이야. 하지만 뭐야? 시초선과 만들어내는 예각 하나만 살펴서 봐도 자,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시초선과 가지는 각이야.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우리가 선생님 얘는 뭐가 되냐면 양수, 얘는 음수. 그래서 x좌표인 코사인은 자, 뭐가 된다? 아이고, 미안. 잘못 썼어. 말로 양수라고 해놓고 양수. 자, y좌표인 사인은 음수. 그리고 탄젠트는 음수와 양수의 비율이기 때문에 음수.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얘만 잡고 갈게. 모두 다 양수고 사인만 양수고 미안. 자, 탄젠트만 양수고 코사인만 양수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정석에서 준 되게 유명한 암기 팁이 있어. 모두가 양수고 사인만 양수고 탄젠트만 양수고 코사인만 양수라서 이거 진짜 전 국민이 다 쓰는 얼싸안고 팁이야. 얼싸안고 이렇게 해서 외우세요. 그래서 자, 각각의 각도가 위치한 사분면 따라 자, 부호가 결정된다. 라고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싸안고 이렇게 표시했던 것만 좀 지우고 자, 얘를 갖고 내려가면 사인이 버려지는구나. 잠깐만. 이렇게 해도 버려지는구나. 글씨가 살짝 엉기네. 자, 쌤이 짠 얘를 이렇게 가져가고 조금만 줄여서 자, 칸안에 맞출게요. 왜냐하면 얘는 자, 사실 어렵지 않지만 자, 이미 알고 있지만 한번 체크를 한 거라서 일단 작게 만들어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 체크를 하나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 자, 이왕이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얘를 체크를 하고 옆에 보라색도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까만색으로 체크하고 보라색에도 입혀지는 걸 확인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그랬고 x는 뭐라고 그랬냐면 코사인 세타라고 그랬어.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대입이 될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사인 세타라고 그랬지. y는 그래서 제곱이 자, 이렇게 대입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제곱을 매번 쓰기 수학자들이 괄호 쓰기가 귀찮아서 제곱을 이렇게 안에다 넣으면 코사인 전체의 제곱이고 자, 사인도 마찬가지로 사인 뒤에 스퀘어를 쓰면 이렇게 제곱이야 라고 수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니까 기호의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쓰고 얘가 1이다 해서 우리가 열심히 배웠었던 자, 공식은 계속 연두색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는 공식을 여기에서 유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선생님 반지름이 자, 이렇게 까만색과 같이 1이 아닐 때는 어떡하나요? 자, 이 보라색 한번 보세요. 보라색일 때 x좌표가 뭐였냐면 r 코사인 세타였어. 그 제곱 더하기 자, r 사인 세타였어. 그 제곱은 r제곱 이렇게 하면 자, 우리 여기 보세요. 자, r제곱 약분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얻어지는 건 사인 먼저 쓰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그래서 자, 반지름이 꼭 뭐다? 1이 아닐 때도 성립하는 공식이니 자, 항상 접목시킬 수 있도록 기억하소서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쵸?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첫 번째 따라 나오는 엑스트라 공식으로 하나 체크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한번 보시면 우린 탄젠트는 이렇게 표현되는 자, 삼각함수의 약속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걸 이 그래프에서 사실 얻어낸 거야. 중학교 때 외워 해서 막 외웠던 게 이거야. 그래서 읽을 때는 이 순서대로 읽으세요. 탄젠트는 사이코, 탄젠트는 사이코.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로 읽을 때 탄젠트는 사인 세타 오브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읽는데 그 영어를 꼭 역순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 한국인의 강박관념이 만들어낸 코사인부터 읽기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자, 탄젠트 세타는 자, 사인 세타 오브 코사인 세타에서 사이코 이렇게 외워야지 나중에 안 헷갈립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고 자, 이 세 번째는 사실은 자, 네가 자, 제이야 삼각함수 부분을 나중에 어디까지 가지고 갈 거냐면 미적분까지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너는 이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탄젠트 유도를 할 거야. 탄젠트는 사인 오브 코사인이기 때문에 코사인이 분모에 깔려야 돼. 그래서 양변을 뭐다?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로 합니다. 이때 코사인 제곱 세타는 0이 아니어야 하는 거지 당연히. 자, 그래서 나눠보시면 뭐가 되냐면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인데 그대는 얘가 시컨트 제곱 세타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처음 배우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 다 했었던 거라서 너는 시컨트라고 외워두십시오. 자, 그래서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은 시컨트 제곱 세타. 자, 얘는 나중에 공식할 때 한 번 더 암기하는 팁 드릴 테니까 여기 이거 수 1에서부터 튀어나와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안해. 뭐 말을 막 너무 열심히 해서 중간중간에 좀 뭘 마시면서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 음각 공식, 도각 공식, 주기 공식, 여각 공식 하는데 자, 그 공식들의 이름을 다 알 필요는 없어서 자, 우리 함수의 공식들 언더바 수학 1 자, 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왜냐하면 수학 2에서 공식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 한 것처럼 표현을 하면 안 돼서 자, 삼각함수의 공식들 수학 1이라고 체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이야 선생님이 일단 결론을 지르고 들어갈게요. 자, 결론을 지르고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그 뒤에 한 개 정도만 뭘 해줄 거냐면 증명을 해줄 거야. 왜냐면 얘는 증명 하나도 안 중요해. 왜냐면 앞으로 증명이 나올 일이 없어. 자, 근데 풀 때 이거 못하면 진짜 토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나름 수업인데 증명 하나도 없이 왜 그래? 우와, 나 이해 안 돼. 나중에 다 까먹어. 이러면은 시험 들어가서 당황스러우면은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복구할 수 있는 키를 드리는 게 증명이고요. 자,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알려드린 팁대로 쭉쭉쭉쭉 풀리면 진짜 그게 최상입니다. 자, 우리 일단은 이 생각을 해야 돼. 얘는 이제 잘 문제에 안 나오는데 나오면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이걸 잘 기억해. 자, 삼각함수 그래프 이미 봐서 알겠지만 자, 우리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자, 무슨 함수냐면 기함수야. 왜냐면 원점 대칭이야. 이해 안 되면 내일 자, 이해하시면 돼요. 코사인 그래프의 함수는 우함수 그래프야. 자, 뭐냐면 y축 대칭이야. 자, 기함수하고 우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기함수는 자, 뭐다? f-x라는 아이가 있으면 오케이? 마이너스 fx랑 똑같아. 뭐냐면 자, 마이너스 안에 있던 게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연산이랑 똑같아진단 말이야. 자, 그런 다음에 우함수는 마이너스 x가 있으면 자, 걔가 없어져 그냥. 자, 그래서 자, 되게 유치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기함수는 가시가 있잖아. 그 가시를 뱉는 거야. 이게 되게 오래된 설명이야. 한 30년 된 설명인 것 같아. 자, 가시를 뱉는다라고 생각하고 얘는 뭐다? 입안에 가시가 있어. 가시가 있어. 그런데 우물우물우물 해서 먹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암기해버리세요. 왜냐면 난 풀이해줄 때 계속 우물우물, 가시를 뱉어? 이렇게 설명을 할 거니까.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얘가 사인 함수에서 어떻게 접목되느냐. 자, 사인 함수는 기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사인 마이너스 세타를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똑같은 값을 빼내면 돼. 자,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우리 계산할 때 코사인 세타를 배타하면 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니까 1 이렇게 나오면 돼. 자,
그리고 코사인, 자,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자, 원래, 그냥 코사인 3분의 파이 값, 이렇게 해서 빼내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할 때 쓸 거고. 자, 이제 다음 공식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 사인의 짝꿍은 코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사인의 짝꿍은 누구다? 코사인이다. 그러면 탄젠트의 짝꿍은 누구냐? 자, 엄격하게 말하면 너는 그냥 이렇게 갈 거야. 자, 자, 아무리 수원을 하더라도 너는 미적분을 할 녀석이니까 탄젠트의 짝꿍은 코탄젠트야. 즉 자기의 역수란 얘기야.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십시다. 자,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하냐면, 자, 문제에서 사인이 있고 코사인이 있을 때 이 각도의 표시가 얘가 뭐가 되냐면 그냥 n파이인 거야. 자, n은 정수라고 해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n은 정수, n파이, n이 짝수여도 되고 홀수여도 돼. 자, n파이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자, 첫 번째 단계, 여기도 먼저 해드릴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n파이 플러스 알파일 수 있어.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 뭘 하냐면 얘 위치를 파악하는데 알파가 3000도, 3874도, 29334도 이런 거 다 상관없어. 그냥 알파를 예각이라고 간주하고 판단하고 들어가. 알파를 예각이라 간주하고 여기가 진짜 포인트야. 니들 여기서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 알파를 예각이라 간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 파악하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로 어떤 결과를 도출하냐면 우리 얼싸안고를 통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결정하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는 내가 정수파이라고 그랬잖아. 함수를 바꾸지 않습니다. 함수 변환을 시도하는데 지금 얘는 함수를 변환할 필요가 없어. 그냥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야. 자, 대신에 우리 뿔말을 결정해 놓은 거에 결과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드리면 자, 사인 뭐라고 할 거냐면 자,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한번 줄게. 3분의 파이 예각인 거 알아요? 둔각인 것도 또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자, 선생님 얘는 2파이면 여기 짝파이니까 싹 올라가서 여기 1사분면이네요. 플러스 아싸 땡큐 이렇게 해서 플러스 부호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인 함수에서 바뀌지 않아서 사인 3분의 파이 그래서 2분의 루트 3 이렇게까지 계산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엔 코사인으로 해볼까? 자, 3파이 플러스 4분의 5파이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얘가 아무리 특수각이어서 잡을 수 있다라고 해도 얘를 뭘로 간주하라고 했어, 선생님이? 왜 또 이래? 자, 예각으로 간주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코사인 3파이, 홀파이에서 진행. 그러니까 여기야 그냥 무조건. 그래서 자, 3, 4분면의 각이야. 이렇게 해서 판단하란 말이야. 그러면 3, 4분면은 누구만 플러스야? 자,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걸고 그런 다음에 너는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코사인 4분의 5파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코사인 4분의 5파이 그냥 막바로 구해지시면 그냥 구하세요. 상관없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예각이라 간주해도 문제에 무리가 안 가는 게 얘가 만약에 지금은 숫자로 나왔으니까 알 수 있는데 굳이 왜요? 라고 하는데 숫자로 안 나와 있을 경우들이 훨씬 큰 문제거든. 숫자로 나와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 방금 전에 있었던 마이너스 코사인 4분의 5파이를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로 다시 바꾸면 돼요. 자,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봤을 때 파이에서 진행이니까 여기에 있어. 자, 그럼 코사인이 다시 마이너스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부호를 이 마이너스와 만나니까 플러스로 바꾸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함수 안 바꾸니까 코사인 4분의 코사인 4분의 파이 그래서 2분의 루트 2라고 계산하고 끝내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 각도로 나와 있으면 한눈에 보여서 자, 실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알파벳으로 나왔을 때 제가 예각인지 둔각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도 그냥 예각이라 간주하고 푸는 거야. 예각이라 간주하고 푼 다음에 이 형광 노란색이 어차피 해결해 줄 거니까 큰 문제가 안 생겨. 그래서 예각이라 간주하는 게 포인트야. 니들이 이거 어떡하죠?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서 자,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자, 예각이라 간주하고 푸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탄젠트까지 처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탄젠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존재하고 그랬을 때 선생님이 여기 정수파이 그런 다음에 물론 여기 마이너스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뿔마 알파 이렇게 걸어주면 우리가 얘가 정수파이면 자, 사인 코사인 변환 안 했듯이 얘도 변환 안 합니다. 자,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플러스 마이너스 판단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자, 지금 1번, 2번의 판단의 거리는 자, 둘 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가운데다가 이렇게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사인하고 코사인을 변환해야 되는 상태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사인이 있고 여기다가 2분의 n 파이 뿔마 알파라고 할 거고 여기에서 자, 단 n은 홀수인 정수라고 할게. 자, 왜냐하면 짝수인 정수라고 그러면 제 약분돼가지고 위에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홀수인 정수라고 표현을 하고 자, 마찬가지로 코사인 2분의 n 파이 뿔마 알파라고 표현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복사. 자, 홀수인 정수. 왜? 약분을 방지한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뭐도 하겠어? 얘 옆에다가 밀어놓을까? 잠깐만. 코사인하고 사인은 규칙이 똑같으니까 옆에다 밀어놓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밀어놓고, 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탄젠트 2분의 n 파이 뿔마 알파라고 했을 때, 자, 잠깐만. 요것도 복제해다 붙일게요. 짠, 복제. 이렇게 얘도 자 약분 방지만 이렇게 해놔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좀 보기 좋으라고 밑으로 좀 살짝 내릴게.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자 뭐 사인하고 코사인은 얘네들이 뭐야 리버스 되는 관계라고 그랬잖아. 얘도 지금 리버스 되는 관계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나 이거 다시 쓸게. 너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신경이 거슬려.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뿔마 알파라고 이렇게 그냥 두 개 이렇게 엮어서 걸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자, 사인은 뭘로 바뀐다? 코사인으로 바뀐다. 자, 파란색. 사인은 뭘로 바뀐다? 코사인으로 바뀐다. 알파. 자, 그리고 코사인은 뭘로 바뀐다? 사인으로 바뀐다. 자, 그런데 내가 건너뛴 말이 하나 있지. 무조건 판단의 첫 번째는 뭐야? 알파를 예각이라 간주하고 몇 사분면에 있는지 판단하여라. 그래서 뿔마가 붙어야 된다. 자, 그리고 자, 여기도 한번 보시면 탄젠트는 누구라고 그랬어? 나의 코탄젠트와 짝꿍이라고 그랬지. 알파. 그런데 얘도 사분면 처음에 고려해서 자, 뿔마가 어디 깔렸는지 판단하셔야 된다. 라는 걸 생각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가 자, 위에 있기는 한데 자, 짠짠짠짠. 잠깐만. 얘를 어떻게 구성을 해주는 게 좋을까라고 해서 자, 잠깐만 아니다. 복제를 해서 어디 갔지? 멈췄어. 잠깐만요. 짠짠 짠짠 먹통됐다. 잠깐만요. 잠깐만 한 번에 쫙 죽였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자, 얘를 복제를 해서 위에도 붙여주고 아래도 붙여줄게. 자, 그러면 조금 나중에 보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어쨌든 판단의 기준은 똑같고.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들어봐 줄게요. 여태까지는 플러스 각만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자, 여기는 또 n을 과감하게 날려버리는 실수를 했구나. 코사인, 뭐라고 할까? 자, 2분의 7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해야지. 자, 그럼 봐봐. 선생님이랑 생각했을 때 여기가 0, 2분의 1 파이, 2분의 2, 2분의 3, 2분의 4, 2분의 5, 2분의 6, 2분의 7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야. 여기에서 빼기니까 3, 4분면이야. 그럼 코사인은 마이너스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고 우리가 자 선생님 지금 했었던 얘기 기억나? 자 코사인은 마이너스구나. 코사인은 마이너스구나. 자 그래서 사인 3분의 파이로 바꾼다. 자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말 하나 치고 지나갔네. 뭐다? 코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이게 몇 사분면인지 그런 다음에 얼사탄코를 판단할 때 자,
여기에서 핵 중요한 게 하나 있네. 아, 분리하길 잘했다. 핵 중요한 게 하나 있네. 원래의 함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자, 즉, 출제자가 준 함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여기가 출제자의 의도야. 여기는 내가 변환한 거야. 그쵸? 그래서 출제자가 준 함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는 네가 계산하면 되니까 다른 예를 하나 드릴게요. 탄젠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다. 이렇게 한번 줘볼게. 자,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그냥 애초에 백으로 가니까 기준선. 전진, 아, 얘 4, 4분면. 그래서 아, 탄젠트가 마이너스 범위에 오는 아이구나. 라고 한 다음에 탄젠트를 뭘로 바꿔준다? 코탄젠트 4분의 파이로 바꿔준다. 자, 일부러 의도했어요. 1로 드리려고요. 자, 코탄젠트는 탄젠트 4분의 파이분의 1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자, 선생님이 자, 같은 색으로 판단의 기준을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자, 1시간 동안 빠듯하고 말을 막 빨리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넘어왔는데 자, 오늘 혹시 너무 빨라서 이해 못한 내용들은 내일 다시 증명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추가 증명이 들어갈 거고요. 오늘 공부할 거 굉장히 많죠? 오늘은 노트가 새 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대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 1시간 조금 넘게 녹화가 되긴 했는데 자, 중간에 선생님이 약간 버퍼가 있어가지고 자, 실제로는 1시간 조금 안 되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버퍼 있는 부분만 스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끝!